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리딩방 독버섯 싹 자른다. 네, 검찰 불법 거래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개미를 울린 주가 조작단을 좀 엄단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리딩방 유튜버 6명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한 얘기가 불공정 거래를 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얘기, 요 인식을 분명하게 좀 심어주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네, 국민일보입니다. 태어나면서 사라졌다. 2236명 뒷북 전수조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이 있습니다. 수원의 한 가정집 아파트 이 냉장고 냉동실에서 아이 시신 2구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 발견이 된 연유를 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애들이 2천여 명이 있었고 이 중에서 1%만 한 20여 명만 좀 샘플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벌써 2명이 시신으로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요 얘기 네. 낳은 기록은 있는데 출생 미신고 1% 조사에 이미 상당히 숨진 아이들, 실종된 아이들, 유기된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사교육 유발 킬러 문항 19개 대학 논술 구술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킬러 문항 수능 시험, 수학 능력 시험 이 문제에서만 나오는 그 킬러 문항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수능 끝나고 보는 논술에도 있다라는 거. 네, 요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죠. 다른 일면 또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선관위 가족, 친인척 채용 10건을 추가로 적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21건이 지금 적발이 됐는데요. 자녀 13건, 배우자 3건 등 모두 21건이 확인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썩고 있다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밀가루 가격 하반기 4에서 5% 더 내린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 값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업계에서 한 얘기가 원재료 값은 똑같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반영이 몇 개월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26일에 제분사들, 그러니까 밀가루 원재료를 담당을 하는 거죠. 제분사들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돼서 아마도 하반기에는 원재료값, 밀가루의 원재료값인 밀가루 가격 자체가 4에서 5%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관계자 얘기를 좀 볼까요? 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라면 등 0.6%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유통업계가 밀가루 가격 핑계를 댈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장마 시작. 전국 동시에 쏟아진다입니다. 27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전국에 걸쳐서 온다라는 거. 다들 이 장마에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구름이 있는 파란 하늘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디냐? 한강 수영장입니다. 한강 수영장 오늘 개장을 합니다. 오늘. 네.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개장을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은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또 만나뵐 수 있고요.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오전 8시부터 한 1시간 남짓 하는데 저희는 1시간 남짓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거 꼭 꼬박꼬박 또 챙겨보셔야 됩니다. TV 보시다가 궁금한 점 유튜브 질문 주시면 같이 저희 대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어디 있니? 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출생 미신고 2,236명, 베이비박스에 1,000명.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앞서 잠깐 이 일면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이 수원 가정집에서 냉동실에서 발견됐던 아이 시신 두구. 사실 이거는 어제 저희가 그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두렵고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시신 두구가 냉동실에서 아이 시신 발견됐네 무슨 일이야 라고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감사원이 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했지로 역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2천여 명이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36명이란 이 간극이 생겼고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2,236명 그중에서 1%만 샘플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명 정도에 대해서만 샘플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 벌써 2명이 숨졌다라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2, 제3, 제4 다른 사건이 있을까 봐 너무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2,0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는 베이비박스에 지금 담겼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 좀 밑줄을 좀 볼까요?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재단법인 주사랑 공동체는 2015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0여 명의 이 아이들이 미싱된 그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1,418명의 아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418명 중 친모가 끝까지 출생신고를 거부한 경우, 그래서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는 1,045명이다. 때문에 2,000여 명 중에서 1,000명 정도는 베이비박스에 갔을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 여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사례를 제외한다면 적어도 1,000여 명의 아이가 유기에 의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불법 인터넷 입양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2,000여 명 중에 1,000명은 베이비박스에 담겨서 어쨌거나 누군가의 보살핌을 그래도 받고 관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남은 1,000명 중에서 2명은 지금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나온 얘기가 다음 기사 좀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생아를 넘긴 10대 미혼모가 화성에서 있는 이 미혼모가 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또 쓰레기 봉투에서 영아 시신이 울산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었던 이 사건은 또 감사원이 찾아낸 2,000여 명의 이 사라진 아이들과는 또 무관한 별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신생아를 넘기고요. 영아가 채 1kg이 아닌 800g 정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심지어 담요에도 쌓이지 않은 채 매립용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가 발견된 이런 사건들 저희가 일단 이거는 제 설명보단 저희 기사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화성에서도 한 영아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화성에 사는 20대 여성을 입건해 아기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담당 지자체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정 방문이나 이제 했는데 분이 그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계속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 쪽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영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신생아 살해나 유기가 아닌 아이 출생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크기 50cm, 무게 800g이었는데 사사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크기 되면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 된 크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경찰은 국가수에서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버린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네. 어떤 아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인터넷으로 거래 아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한켠에서는 매립용 쓰레기통에 비닐에 담겨져 버려졌습니다. 참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도 안타깝다는 말로 다 표현이 되지 않는, 담겨지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데 김종혁 위원님. 예. 사실 저출산이 큰 문제라고 몇 조씩 쏟아붓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서 쓴 돈이 28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해마다 한 40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무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결과도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낳은 애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걔가 도대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관리를 못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세운다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원래대로 저출생 대책을 세우려면 어디에 구멍이 있느냐, 뭐가 문제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메꿔 나가는 그런 정책이 먼저 우선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2천여 명이 넘는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무슨 대책을 지금까지 세웠던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이 관련 법안이 15개 정도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통과가 안 됐다 그래요. 네. 이건 국회 직무유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이러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국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밝혔다면 국회에서 그걸 통과 안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감사원이요 이 다음에는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에 280조나 되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했는 거냐? 그 돈 가지고서 그러면 부처 만들어서 사람들 그 자리 만들어 승진시켜주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월급 주고 이런 거에 쓴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출생 대책을 세우는 데 쓴 건지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대책 같은 것들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떠나서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도 이제 기성세대고 부모인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요. 네. 참 저희도 기성세대고 부모인데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말씀을 아마 모든 지금 시청하시는 어른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뭐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넘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냥 매립용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는 상황. 근데 여기서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생아를 넘긴다. 이게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350만 원에 신생아 넘길게요. 온라인 불법 입양 활개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출산 흔적을 꺼리는 가출 청소년들도 있고요. 아예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 기사죠.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한번 이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볼까요? 본지 기자가 아이의 성별, 나이를 묻자 건강한 여자아이고 이번 달 27일 출산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까지 합쳐서 3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출산 예정인 아이는 둘째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보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오픈 채팅방뿐만 아니라 뭐 트위터, 뭐 이런 뭐 네이버 지식인 등등 해서 이런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이 뭐 데려가실 분이라는 글들이 실제로 찾아보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상호 위원장님.
근데 이거는 온라인은 완전히 공개가 된 장소거든요. 네.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동매매는 우리 이제 아동복지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형사법 위반 사안이죠. 그러니까 네.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범죄에 관한 정보 아니면 범죄 모의 계획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아무런 스크리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네. 그 부분 자체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도 이런 범죄 관련 정보들이 그를 올리는 행위들 이것들도 다 처벌 대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제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스크리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만들어 보겠다고 네, 했는데 네. 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와 관련된 매매, 아동 매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좀 중대 범죄로 취급하는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미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인신매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른바 2위권 국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 전혀 불법입니다. 글을 올리는 것도 여기에 뭐 응하는 것도 사실 다 불법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중한 범죄다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건데 지금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사 지난 8년간의 조사만으로 일단 2천여 명, 그중에서도 베이비박스가 아닌 1,000여 명 정도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아이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실종된 아이들, 사라진 아이들이 1,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버젓이 매매 아닌 매매처럼 불법 입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표본조사만으로도 범죄에 잇따라 말씀드렸죠. 2천여 명 중에서 1%에 해당하는 20여 명만 조사를 했는데도 벌써 범죄가 드러났다. 수원에서 숨진 애들이 나타났고 화성에서도 한 명이 소재불명이 화성에서 영아 한 명 소재불명 이게 바로 아까 인터넷으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넘겼다라는 바로 그 건입니다. 네. 이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다른 거 지금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 부모들이 속출한다. 네. 약간 총체적인 난국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아이들을 대체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원 유령아동 2,236명 찾아내자 복지부 뒤늦게 전수조사. 네. 복지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하겠다고. 복지부의 목소리를 또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복지부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법안 심사 과정에 이제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어제 이제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예방 접종 때 나오는 그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복지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국회 복지위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뭘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사실 거기까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복지부의 말.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뭐 실정법 따지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2,236명에 대해서 감사원이 먼저 찾아냈고요.
뒤늦게 복지부가 전수조사 들어갔고 표본조사만으로도 범죄 사례가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복지부가 조금 더 서둘러서 이런 범죄 관련된 기사가 뜨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여야의 보건복지의원들이 머리 맞대고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이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매년 또는 뭐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 신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감사원에서 이걸 먼저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 소관 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좀 죄송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수조사를 해서 뭐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그 부모들을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이 생존에 지장 없이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사회보장 제도를 계속해서 더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